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이 가까우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뭡니까? 살얼음판을 건너 듯한 그런 어떤 두려움도 있고요. 또 아슬아슬하기도 합니다. 지금 뭡니까? 오늘 전원합의체 대법원에 공직선거법이 넘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뭡니까? 4명은 기피 신청을 해버리고 바로 뭡니까? 회피를 했죠. 전원합의체 노태하기가 빠지고 12명이 전원합의체 오늘부터 심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물론 또 뭐 현재처럼 이렇게 다들 뭡니까? 또 이렇게 이재명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고도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로지 무조건 유죄를 줄 것이다. 이런 희망을 어떤 고민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크게 또 한 방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법원의 12명을 다 구워 삼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사람은 언제든 지금까지 고등부원에 무너지고 헌재 무너지고 공수처 무너지고 서부지방부 다 무너지는 것을 보았지만 그래도 대법원의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래도 양심 있는 법관이 아닐까 하는 희망을 또 가져보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눈은 한덕수 총리와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래도 의지는 바로 뭡니까? 지금 전원합의체 옮겼다는 것은 633의 어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총리는 여러 사람들이 다 씹어제끼는데요. 좌파에서도 엄청나게 뭡니까? 김민식이 그다음에 접니까 또 그 박찬대 엄청 씹어제끼는 거는요 그만큼 상대 위력이 있고 상대가 거북하기 때문에 쉽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상대가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총리가 권한대행이 가진 어떤 위력 여러 가지 포지션 이것이 또 대외 정책 이거 여러 가지가 저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또 철새처럼 나타나는 또 비슷한 사람이 한 놈 있죠. 바로 김종인이가 대선 때만 되면 나타나서 좀 몸값을 좀 가져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용돈이 필요한지 또 나왔는데요. 바로 한동훈계에 또 이렇게 들어가서 또 한동훈 총리를 또 씹어제낀다는 것은 바로 가장 무서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추미애가 춤을 춰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됐듯이 여러 사람이 씹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이 두려운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분이 갖고 있는 역량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5가지를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왜 한국 총리를 이렇게 권한대행을 두려워하고 많이들 경계를 할까? 첫 번째는 미국 통이라는 거죠. 트럼프와 대통령과 맞짱 떠서 이길 것 같은 그런 어떤 화법, 그죠? 또 영어를 잘하신 이런 여러 가지 또 뭡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대선에 나가지 않느냐는 이런 메시지 여러 가지가 우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국익을 가져올 것 같은 안보와 외교, 경제를 갖고 오고 또 그다음 관세를 잘 이렇게 협의할 것 같은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장기 총리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왔던 업적 이 모든 것을 고스란히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개성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 이런 희망은 틀림없는 사실이겠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지금 내가 대선에 나가겠다 하지도 않았지만 이미 떠오르고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 모든 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다 가져올 수 있는 분이다. 이런 것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전라도 출신으로서 지금 현재 전라도 이미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가 많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누구에서 결국적으로 지금 전라도표에서는 이재명이 무너지고 한국 총리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다는 특히 2030 세대에서 많이 떠오르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전라도 출신이고 그래서 누구보다 아주 이렇게 많이 치우치지 않는 그런 또 분위기 때문에 전라도에서 지금 많은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조금씩 이재명을 앞질 같은 그런 어떤 큰 메시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전라도 출신으로서 전라도 표를 갖고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재명이나 서울 경기도 쪽에 이제 갇혀버리겠죠. 저 제주도 하고 좀 남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국민 화합의 메시지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신의 한 수가 될 수가 있다. 여러 사람
사람들을 골고루 이렇게 다 다를 수 있는 그런 온건파지만 사주를 보면 굉장히 고집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굉장히 뚝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철학자로서 보는 눈인데요. 나이가 많은 것이 결점도 되지만 이득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 나이 연세가 많다는 것은 두려울 것도 없다는 얘기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살 만큼 살았으니까 누구보다 두려움 없이 해나갈 수가 있고 외부의 압력이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간질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또 정치력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어떤 이런 투쟁심, 이것은 연세에서 오는 노하우, 여기서는 또 두려움은 노장은 뭡니까?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죠. 그래서 노장의 힘은 굉장히 또 강할 수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작년 3살이나 적거든요. 그렇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하는데 한국 권한대행이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어떤 연세가 많은 것이 오히려 이점도 된다.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고 이렇게 좌우로 나누어져 있고 이런 뭡니까? 지금 나라가 뭡니까? 총각에 쓰이는 백척간두의 이런 그러니까 멸망지화를 지국을 당할 수 있겠죠. 지금 좌파의 빨간색으로 모든 중국 세세로 넘어가고 북한의 뭡니까? 종북 세력이 판을 칠 수 있는 이런 세상을 정치적 노하우, 그렇습니까? 오랜 어떤 관로주의로서 그런 경험으로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는 그런 희망. 그래서 노병은 절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노병의 힘이 강해서 결국 이 나라를 이끌 같은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금 한덕 총리를 추대하고자 지금 이 보수 우파에서는 지금 원로들이 모두 지금 뭡니까? 옛날에 총리했던 분들도 전부 지금 들어와서 한덕 총리를 같이 추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문수 장관이라든가 홍준표 시장도 결국적으로 나중에 단일화한 데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은 누가 됐던 누가 한 사람이 뽑혔을 때도 뭡니까? 한덕 총리의 힘을 얻어야 되고 그분이 또 밀어줘야 되겠죠. 서로가 결국은 합의되고 단일화가 돼야만이 이재명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낙연이든 이준석이든 결국은 지금은 밉지만 미워도 다시 한번 일단은 안아서 이재명을 이기고 봐야 된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주를 봐도 굉장히 또 뭡니까? 강경하고 자존심이 있고 이분도 어떤 뭡니까? 외세의 어떤 힘에서 절대 밀릴 분들의 그런 사주가 굉장히 사주가 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죽었지 타협이라든가 굴복하지는 않을 그런 분이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재명이는 바로 을목일주인데요. 을목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역학적으로 신금일주인데 신금일주가 아니면은 기토일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살이라 그러는데요. 두 번이 바로 기토일주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조희대 어떤 대법원장이 기토일주고 그 다음에 김문수 장관이 기토일주인데요. 이 세 분이 결국적으로 저는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역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변화가 있지만 사주적으로서는 이재명이 꺾고 있는 분은 한덕수 총리와 김문수 장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을 꺾을 수가 있다. 지금 몰아치는 파도를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초보자 이 어부들은요. 결국적으로 파도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노련한 어부들은 뭡니까? 결국 파도보다는 그 속에 있는 안개를 더 무서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은 이재명이가 두렵고 무서울 것 같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안개가 더 무섭다. 지금 이미 이재명의 파도는 다 보였는 파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파도는 이미 우리가 계산에 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한덕수 총리나 김문수 장관, 홍준표 시장이라든가 나경원 의원 이 파도는 지금 보이지 않는 파도 속에 안개라는 거죠. 안개가 오히려 더 지금은 프로소가 이재명이 뒤지고 있지만 그 안개가 더 무섭다. 안개 속에는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거죠.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나라를 구하는 일념으로 5월 달에 만약에 공직선거법을 유죄를 만약에 나와버리면 이재명은 바로 뭡니까? 국립호텔로 가야 되니까 바로 대선에서는 뭡니까? 못 치르게 되겠죠. 그러면 김경수라든 김동연이가 나오는 그런 회사. 안 그러면 정말 하늘이 노해서 우리를 다 버려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 다음에 만약 공직선거법이 유죄가 나오면은 가장 짧은 대통령,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2년 반 했는데 뭡니까? 이재명이는 이틀 3일만 하고 또 내려오는 또 조기 대선을 또 치러야 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기값이 지금 천천부지로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홍생 TV입니다.